네, 안녕하세요. 강남연세 언어치료연구소 이상은입니다. 오늘 썸네일을 보시면 제목이 좀 다소 자극적이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뭐죠? 땡땡 하면 말문이 터진다. 땡땡 하기 시작하면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땡땡이 뭘까? 땡땡만 알면 정말 걱정 없이 아이 말할 수 있게 만들어 줄 텐데 하고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의 땡땡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여기 들어갈 말은 모방입니다. 모방. 모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어떠세요? 제가 이전 동영상들 업로드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 강조를 했었고, 말이 안 나오는 친구들, 말 모방이 어려운 친구들은 행동부터 모방을 좀 하게 해야 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위계를 나눠서 그럼 행동부터 모방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도 좀 위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동 모방부터 시작해서 말 모방으로 가고 어떻게 이제 의미 있는 단어를 나타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 영상에서 담았습니다. 다시 제목으로 넘어와서 모방하기 시작하면 말문이 터진다, 말을 할 수 있다 라는 제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소 자극적이게 들리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정말 좀 과장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예외적인 어떤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맞는 말입니다. 8, 90%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방이 그 정도로 말을 이끌어내고 또한 의미 있는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모방이 뭐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중요한 걸까? 왜 모방이 중요한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방은 학습을 하게 하는 원리예요. 학습이 가능하게끔 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사회적 기능을 반영하고 또 그것을 촉진하는 또 원리이기 때문에 또 모방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 아이가 숟가락을 잡고 밥을 먹고 또 옷을 이제 혼자서도 입어보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아서 응가도 하고 용변을 보고 손도 닦고 치카도 하고 좀 더 커서 피아노도 치고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그냥 이 아이 혼자 있었다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가르쳤잖아요. 그쵸?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셨고 어린이집에서 많이 봐왔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 친구가 습득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 원리는 뭐죠? 바로 모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것들을 배우기도 하지만 조금 더 커서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행동들로 연결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표현들을 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면은 친구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다,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다 했을 때 이 아이가 멀뚱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친구야 괜찮아? 라고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내가 도와줄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것이 그냥 아이 스스로 이게 된 걸까요? 학습해서 된 걸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누군가가 보여줬고 엄마가 알려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봤고 이렇게 모방을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기능들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고 이것이 상호작용하면서 피드백이 되면서 더 강화되어서 우리는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조절된 어떤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쭤보시는 부모님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거 행동 모방 말고 구어 모방이요, 말 모방이요. 우리 아이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말 모방이 중요한데 이거 행동 모방 안 해도 괜찮아요. 말 모방만 하면 되죠. 그래서 말하게끔 하면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행동 모방과 구어 모방 간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것의 베이스는 동일하기 때문에 행동 모방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행동 모방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구어 모방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굉장히 난이도가 구어 모방보다 행동 모방이 훨씬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 모방이 먼저 돼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구어 모방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베이스가 무엇일까? 그 베이스. 모방을 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의 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머릿속에 있는 뇌. 우리가 모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뇌에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신호를 보내서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원활하게 작동을 해야지 모방을 비로소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어디 핵심되는 단어는 거울신경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거울신경 세포는 우리의 전두엽 부분에 자리하고 있고 거울신경 세포에서 여러 부위로 신호를 보내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거울신경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모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폐 친구들이나 사회성이 낮은 친구들은 이 거울신경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연구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뇌 발달, 어떤 신경 발달의 문제라고 이제는 ASD는 그렇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해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왜 모방을 하지 않을까? 그래, 이렇게 거울 신경 세포 신경망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를 어머니께서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적 기능이 굉장히 낮을 경우에 또 이제 모방이 어렵겠죠. 왜냐면은 본 거, 들은 것을 기억이 너무 짧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당연히 그거는 모방으로 넘어갈 수가 없겠죠. 이유야 어찌됐든 어떤 아까 말씀드린 크게 두 가지 맥락이 있었죠. 그래서 두 가지 맥락, 사회성이 저하되는 거 혹은 지적 기능이 저하되는 것, 사회성이 저하되든 지적 기능이 저하되든 하여간 무발화 친구들을 발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바로 모방력입니다. 모방력. 그것의 이유가 어찌 됐건 물론 접근하는 방식은 ASD나 지적 기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좀 다를 테지만 결국에는 모방력이 있어야 모방력을 좀 탄탄하게 잡아줘야지 구어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작정 그러면은 모방을 해야 되니까 모방력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앵무새처럼 해봐 그러면 가 될까요?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어떤 수준이거든요. 아이들한테는요. 우리는 그냥 하면은 봤으니까 이 벌어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 ASD 친구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따라할 수 있는 그 신호를 보내는 그 신경망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린다고 해서 얘네들은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어로 모방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은 훨씬 쉬운 행동 모방. 소근육의 모방보다는 먼저 대근육의 어떤 충분한 모방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소근육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어적인 개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언어의 모방, 어떤 구어 모방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정신적인 처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모방 중에서도 나중에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그 위계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심지어 의미 있는 그 언어 모방, 구어 모방, 단어 모방으로 가기까지 8단계를 제가 나눴어요. 8단계를. 제가 나눈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헌들 중에서 제가 취합을 해서 좀 생각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8가지로 좀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모방은요. 사물을 이용해서 모방을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언어 모방 이전에 행동 모방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행동 모방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안녕 이것도 행동 모방이고 안녕하세요 이것도 행동 모방이고 최고 이런 것도 행동 모방이고 끄덕이는 거라든지 도리도리 이게 다 행동 모방이잖아요. 공을 던지는 것도 행동 모방이고. 근데 이것에도 위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안녕 이것보다는요. 아무런 사물이 없이 하는 것보다 어떤 매개체, 매개체라고 하면 사물을 이야기합니다. 사물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던진다든지 그것을 어떤 통에 넣는다든지 이것을 눌러본다든지 이것을 밀어본다든지 흔들어 본다든지 이런 모방이 가장 쉬운 난이도가 낮은 모방입니다. 그래서 모방이 전혀 안 되는 친구들, 구어 모방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이것부터 되는지를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안녕 했을 때는 안녕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죠. 인사를 하는 의미다. 이것이 만들어줘야 되고 이것이 행동이랑 연결이 돼야지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아무것도 아직까지 백지장 같은 우리 아이들은 이 개념을 만들 수도 없고 이것을 본다고 해서 이게 바로 따라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매개체를 주는 거예요. 매개체의 다리 역할을 하는 물건을 가지고 이것을 뭐 던지는 거. 아이가 당연히 엄마 한번 딱 던졌다고 해서 아이가 그걸 잡아 던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아이의 그 손을 잡고 공을 쥐고 하나, 둘, 셋! 던져! 이러면서 이제 던지는 행동들을 엄마가 던지고 아이 몇 번을 해서 반복을 해서 공을 잡는 행동부터 시작을 해서 던지는 행동. 이것도 위계를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충분히 모방이 가능한 것을 좀 많이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 제스처 몸동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방금 첫 번째에서는 어떤 사물을 가지고 공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사물을 가지고 뭔가 이 사물을 보면 이거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쵸? 근데 다리가 있으니까 공 이걸 봤더니 저번에 이렇게 던졌지 이게 기억이 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 매개체를 가지고 이 연습을 충분히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모방이 된다면 이제는 요거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제스처 해보는 거, 행동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손 들기, 뭐 만세 있고, 뭐 흔드는 거 있고, 뭐 꾸벅도 있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동작들을 유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 어떤 동작이나 제스처, 대근육을 사용한 모방,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네, 세 번째 단계는 소근육 모방을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에요. 소근육이라고 하면은 어떤 근육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작은 근육이잖아요. 작은 근육. 손가락이라든지 입술이라든지 혀라든지 이 구강 근육들은 다 소근육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움직여 볼 수 있게끔 한번 유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대근육의 움직임을 모방을 하게끔 하는 것이었죠. 대근육 운동보다 소근육 운동이 조절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근육 운동에서 충분한 모방을 이끌어 주신 후에 소근육으로 넘어와서 소리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하면은 하고 오 하면 오 하고 이 하면 이 하고 손가락 뭐 이렇게 이거 하면은 1 하고 뭐 이거 하면은 새끼손가락 움직이고 이런 모방 이것도 결국 행동 모방이죠. 그래서 이제 행동 모방을 소근육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것을 구어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어떤 소근육 운동 중에 하나는 혀 움직이는 거예요. 혓바닥을 쭉 내밀게 하는 거, 내밀어서 하는 거, 뽀뽀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많이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네, 소근육 운동이 자유롭게 정말 자연스럽게 된다면 엄마가 하면 아이도 바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일반화가 많이 됐다면 그때서야 좀 소리를 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아이가 턴테이킹 하는 거예요. 하면 하면은 아이가 이렇게 따라할 수 있게끔 소리를 넣어서 보컬리제이션이라는 발성, 이 발성적인 어떤 모방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방을 했다. 엄마가 먼저 했다. 근데 아이가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후속 행동이 뭐가 나와야 될까요? 가만히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고요. 굉장히 크게 칭찬해 주셔야 돼요. 오, 맞아, 맞아. 그거야, 그거야. 잘했어. 혹은 아이가 좋아하는 젤리나 혹은 과자를 넣어 주신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네 번째 단계에서 음성을 좀 따라해 보게끔 했잖아요. 아 하면 아 이렇게 정도 내보는 거 했었잖아요. 그 전 단계에서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입 모양 막 움직이는 거 따라하도록 했었잖아요. 이런 거 소리 안 내더라도 따라해 보게끔 했었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음을 이제 자유롭게 따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 하면 오 하고 아 하면 아 하고 우 하면 우 하고 이 하면 이 하고 여기서 이것이 자유롭게 됐다. 그럼 연결. 오와 이야 뭐 이런 걸로 이제 갈 건데 그것이 이제 여섯 번째 단계예요. 다섯 번째 단계는 한 단음절에서 우 이걸 따라할 수 있게끔 이거 이렇게 빨리 안 나와도 괜찮아요. 아 했는데 아이가 좀 생각을 하다가 하다가 엄마가 다시 아 하면은 아 이렇게 그 속도는 상관이 없어요. 반응 속도는 상관이 없어요. 아이가 따라 해서 그것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일반화가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여섯 번째 단계인데 이것은 모음과 모음을 연결하는 단계예요. 오도 됐고 이도 됐고 아도 됐고 애도 됐다.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걸 연결하면 좋겠죠. 이야. 우와. 근데 이렇게 연결되는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감탄사 같잖아요. 그쵸? 의미적으로 감탄사를 떠올려 봤을 때 우와. 우와. 에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연결시켜 보면은 의미적으로도 이 친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고 의미를 연결시키는 것이 좀 수월해질 수 있고 모음과 모음을 연결하는 동작들도 모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감탄사들을 사용해 보는 것이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까지 이제 모음과 모음을 연결시켰다. 우와, 이야, 에이, 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좀 되면은 이때부터 자음을 조금씩 섞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친구는 엄마가 하는 거를 비슷하게 해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쌓였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체화가 됐단 말이죠. 모방하려는 의도 자체는 습득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야 말소리를 해도 이 친구가 해보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그래서 모음이 연결이 됐다? 그러면은, 가장 쉬운 입술 소리부터, 빠, 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입술 다 보이잖아요. 이런 것을 붙였다 떼는 것이 초기에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말소리들이거든요. 요거부터 시작을 해서 나, 따, 타 혓바닥, 혀의 앞쪽을 이용하는 거 혹은 뒤쪽 소리는 조금 아이들마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어려운 아이들도 있기는 해요. 가, 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입술 소리, 혀의 앞쪽 소리, 뒤쪽 소리들을 조금씩 이제 연습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장 좀 쉽게 의미적이라 연결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의성의태어 중에서 이런 낱말들이 굉장히 많죠. 입술 소리 중에서는 뭐 맘마, 뭐 빠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빵빵 이런 것도 있고요. 뭐 혓소리는 뭐가 있을까? 니은 들어가는 거 냠냠 냠냠 이런 것도 이거 노노노노노노 아니라고 뭐 표현할 때 노노노노 저는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노노노노노노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은 음절이 반복이 되니까 아이들 귀에는 잘 들어올 수 있어요. 또 해보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쉬우니까 내가 해볼만 하겠다라고 여겨줘야지 아이는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쉬운 수준부터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디귿 계열에서는 뭐 다다, 떠떠, 뚜뚜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소리가 적절한 소리를 이 아이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디귿 계열 중에서 어떤 소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만약에 적절하게 써볼 수 있는 동사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인형에 이름을 붙여요. 얘는 뚝딱이야, 뚝딱이. 뚝딱, 뚝딱, 뚝딱.
뚝딱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사용해 볼 수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제 귀엽게요. 뒤쪽 소리죠. 뒤쪽 소리를 이끌어내보고자 한다면 까까 아주 좋죠. 아이가 그 정도 연령이 됐다면 까까 이것도 꼭기할 때 꼭꼬도 될 수 있죠. 그리고 꾹꾹 누를 때도 꾹꾹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끼익 이상한 소리 끼익 소리 내는 거 자동차가 가다가 끼익 소리 내는 거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쉬운 수준부터 이런 말소리들, 쉬운 말소리부터 연결을 시켜 나가주면은 좋겠습니다. 이것이 7단계까지고요. 대망의 8번째 단계는 이제서야 좀 의미 있는 단어를 이제 산출해 보게끔 되는 것입니다. 앞 글자와 첫 글자와 그 다음 글자가 다른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단어를 이제서야 좀 모방을 해볼 수 있는 그 연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조금 그 연습을 해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째 단계에서는 아주 쉬운 수준에서 나비, 뭐 엄마, 아빠, 물, 아이가 많이 사용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아나, 저기, 이거 이런 초기 낱말들을 아이한테 쉽게 모방해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시면 좋겠고 주의하실 점은 아래 받침이 들어간 거는 좀 피해 주시면 좋겠어요. 받침이 들어간 거 아이가 굉장히 좀 그 소리들을 헷갈려 하거든요. 하나만 좀 들어가도 헷갈려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받침이 없는 거 위주로 조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우리가 모방이 굉장히 쉬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과정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단계가 있었고 구어 모방으로 가기까지 또 의미 있는 단어를 표현하게끔 하기까지 그래서 단어 모방까지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구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문장으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야기로 가져야 되겠죠. 이야기까지는 뭐 굳이 모방을 통해서 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단어 모방 정도, 문장 모방 정도 됐다면은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활동들도 아주 좋겠죠.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뇌 발달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지적 기능이 많이 낮은 친구들한테는 정말 더 많은 반복이 필요해요. 반복 많이 해주시고 그 아이가 보인 반응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아주 긍정적인 강화를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아이가 모방력을 튼튼하게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